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원톱을 선대위가 출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은 빠졌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했고, 그러니까 원톱이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나경원 의원, 또 안철수, 김기현까지 당 중진들이 합류할 거라는 말들이 있었지만은 모두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부 사정은 지금 조금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고사를 한 건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선거를 이끌어서 결과도 책임지기 위한 차원인지는 다시 좀 내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몇 사람을 둡니다. 그런데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같은 중진들이 아니고 부동산, 실물경제, 사회 분야 전문가들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문 분야에서 유권자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했다. 그리고 선대위, 중앙선대위 이름은 국민 무시 심판. 국민 무시하는 걸 심판을 해야 된다.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공소 취소 저지. 제가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 그러니까 선대위 산하에 공소 취소를 저지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TF를 만든다는 말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중앙선대위 이름이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인데, 이 산하에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TF가 되는 거죠.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위원회인데, 저하고 그 서정호 변호사가 법대로 시간에 장동혁 대표가 겸임을 하든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선대에서 빠지면서 그 자리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여러 가지 활약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공소취소를 저지하는데, 그래서 그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위촉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여기는 이제 당 지도부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장,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우재준, 조광한 최고위원, 7사람. 당초에 중앙선대위에서 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진 위원들은 이번에 모두 합류를 하지 않는다. 아마 이 장동혁 대표가 하도 이선 후퇴 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또 무턱대고 자기들이 지지율이 불리하니까 그 지지율 불리한 이유를 지도부에 전가를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몇 사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선거를 이끌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의지를 보인 선대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제가 펄펄 난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일단 전체 이재명의 자책골이 계속 나오니까 우파가 이제 뭉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장동혁 대표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이재명 정권의 마치 사회주의 선언 같은 그 김용범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 배당금 주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굉장히 또 세게 이것을 질타를 했습니다.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건데,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겠느냐. 그리고 적자 나면은 정부가 채워줄 거냐. 다 재투자 안 하고 정부에서 버는 것 중에서 막 가져가는데 나중에 재투자도 안 하고 해가지고
적자를 내면은,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죠. 이게 언제 또 변곡점이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적자가 나면은 그때는 정부가 메워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버는 거 다 가져가고 다 나눠줘 버리니까는 적자를 못 메워주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을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를 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죠. 분명히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마구잡이로 막 통과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전형적인 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놨죠. 한마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돈을 환수해서 일단 나라 국간을 채워놓고, 그리고 필요한 국민들을 선별을 해서 그거다 막 나눠준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도 일제히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 내용도 이거는 체제 전환의 문제입니다. 체제 전환의 문제라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라이브 송건의 정치수 끝내기 전에 제가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이제 코스피가 폭등을 했고, 그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그 반도체가 이것을 이제 선도를 하는 이 상황인데, 펜앤마이크가 오늘 이런 질문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냐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7천 시대, 오늘 8천 가려다가 저 김용범이 완전히 초치는 바람에 무너졌죠. 코스피 7천 시대인데, 코스피 7천 시대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801명 성인을 대상으로 코스피 급등에 가장 기여한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1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실적 덕분이다. 당연하죠. 43.4.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적 노력 덕분 33.9.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건 아니야. 이재명이 한 일이 뭐 있어. 지금 출범해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뭐 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어쨌든 그 중에서 맹목적 지지자들이겠죠. 현 정부의 정책적 노력 덕분 33.9. 자, 저 옆에 15.8%. 잘 안 보이시죠? 누구 덕분일까? 제가 읽어드리면,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박정희 정부 덕분이다. 15.8%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피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의 호황,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노력 때문인데, 그 노력의 결실을 이재명 정권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이 내용은 이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체성을 바꾸려는 그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캠페인을 이번 지방선거 때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